이제 문학할게요. 음강 노동가족 생계비 들어갔으면 진짜 시간이 엄청 촉박할 뻔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빠져줘가지고 되게 국어의 역사도 여유있게 좀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얘네도 힘들 텐데 오늘 방심하지 말고 오늘 복습하세요. 모든 것은 미리 질문하라고요. 전날에 이루어서 질문하면 되게 절망적이니까. 알겠죠? 응. 자, 됐어요? 자, 이제 몇 페이지냐면 음강 노동가족 안 들어가고요. 1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승부터 볼게요. 여승은 여자 승려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승려가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뭔가 일반적인 종교의 사자랑 다르지 속세하고 인연을 끊을 때 승려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 그래서 스님들한테 안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게 그거래요. 예전에 뭐 하셨어요? 왜 스님이 되었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승이라는 것은 특히 승려 중에서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훨씬 더 많죠. 여자가 승려가 된다는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승을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왜 승려가 되어야 되는지에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승은 한 여인이 여승이 된 사연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서사적입니다. 서사시 정도 아니고 이건 서사적인 의미예요. 사연을 전달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 이 한 여인이 여성이 된 사연은 봐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이 처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백석이 내가 알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고요. 결국 당시 있잖아. 당시 이 여인과 같이 꼭 여성이 된다기보다는 이 여인처럼 시련과 아픔 겪고 알겠지? 결국은 속세를 등지는 만큼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은 한마디로 당시 우리 민족을 대변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백석은 그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던 시인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백석의 특징이 우리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있지? 자기의 불행 아니면 우리 민족의 불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석도 있잖아. 굉장히 고난과 시련 속에서 떠돌면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석 시 보면 딱 세 가지 패턴입니다. 불행한 우리 민족의 삶. 그는 자기 자신을 주인공을 하든 아니면 우리 민족을 주인공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백석은 되게 밝은 분위기의 시를 썼는데 그 밝은 분위기의 시들은 봐봐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들이에요. 겉보기엔 밝아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통들. 알겠지? 자, 아니면은 우리 민족의 불행 이런 것들 다루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이야기적 요소가 있는데 이 시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연과 2연과 3연과 4연인데 자, 이야기 순서로는 2연, 3연, 4연 그리고 1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자, 이게 현재라고요. 따라서 소설로 따지면 소설은 아니에요. 소설은 아니고요. 이거는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요. 나가 여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1인칭 무슨 시점이에요? 소설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소설은 아니에요. 소설은 아니지만 소설로 따진다면 어떤 이야기적 구성이냐면 역순행적 구성에다가 나가 나오거든. 나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여성의 이야기라거든. 여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인공은 여인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여성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따라 전개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이 나오거든. 화자거든.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화자예요. 알겠어요? 대사입니다. 아니, 그럼 이 글은 화자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틀렸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조심해야 될 것은 화자가 여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불행이냐면 여성의 불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여인의 불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나도 불행을 겪을 수도 있겠는데 나의 불행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 여성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거야. 이해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자의 불행은 아니에요. 화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중요한 거는 얘들아, 나하고 이 여성은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는 사이예요. 왜?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알겠어요? 뭐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자, 됐습니까? 자, 요게 포인트라는 거 알아두고요. 여승 볼게요.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라고 했죠. 여승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 여승이 시적 대상이에요.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승려입니다. 합장은 그 불교의 예법 중에 하나지. 두 손바닥을 딱 마주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불교식 인사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스님들 만나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그게 합장입니다. 합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가지취 내음새. 자, 당연히 후각적 이미지 아니에요? 가지취라고 했을 때 이거 취나물이에요. 뭐뭐 취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취나물의 종류라고 부르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가지취의 내음새가 왔습니다. 자, 여성의 이미지를 후각적 이미지로 형성하되는데, 자, 그러면 여성한테서 나물 냄새가 난다는 얘기거든? 취나물 냄새가? 왜 그럴까요? 니네 여성들 고기 먹어 안 먹어? 여성들은 채식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취나물 냄새가 난다는 것은 속세와 단절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취나물 냄새가 난다는 것은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끊을 정도로 고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니네 봐봐. 조선시대 자연친화적 시가들 보면 전부 다 왜 자연을 지킨다고 해? 속세에서 벼슬을 하면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속세적 가치를 멀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지?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과거에 고단했던 삶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야.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와 여성은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여성은 안면이 있고 안면이 있는 사이.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옛날처럼 늙었다는 것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난 거겠지? 지금 보니까 늙은 게 아니라 옛날처럼 늙었다는 건 옛날에도 늙었는데 지금도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자, 여성의 삶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 요것도 암시하는 거예요. 쓸쓸해 보이네. 알겠지? 옛날처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불행했지만 지금도 그 상처가 극복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나는 불경처럼 지규법이지? 나가 화자예요. 알겠지? 나가 화자입니다. 서러워졌다. 자, 이게 나는 그 여성을 보자마자 쓸쓸함이 옛날처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너네 봐봐. 여성에 대한 동정과 뭐가 있어요? 연민이 있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화자는 나라는 거예요. 알겠지? 주인공은 누구다? 여성이라는 거죠. 이 작품의 제목은 여성이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적 시점을 이해하면 돼요. 여성의 불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여성과 나의 제외인데 이거 현재지? 그래서 독자라 이건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나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럽다는 겁니다. 얘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진짜 서럽게 살았을 것 같지 않니? 아니, 자, 그 다음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이라고 했는데, 너네 평안도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요? 구체적 지명이 나오지? 알겠지? 그리고 이 백석은 평안도 사람이에요. 항상 보면 이렇게 토속적인 공간이나 토속적인 시어들 많이 썼거든요. 여성은 그런 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그래서 백석은 평안도를 배경한 시들을 많이 썼거든요. 어쨌든 이 여자도 평안도 여자입니다. 알겠지?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이라고 했는데 이 금전판은 금광을 말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승이 원래 어디 살았냐면 산골짜기에 있는 금광에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니네 이게 바로 여승이 살았던 곳이겠지? 자 볼게요. 여승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 왠지 산 깊은 금광에서 살았잖아요. 부자 같아요, 서민 같아요? 굉장히 소외계층 같잖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살았던 곳으로 이 여인이 소외계층이라는 사실을 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 아니 부자가 저 산 깊은 금광 쪽에서 살지는 않았겠죠. 깊은 산골짜기 살지 않았겠죠. 나는 파리한 여인. 니네 파리한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출가 전에, 출가는 불교에 귀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 여승을 말하는 겁니다. 파리하다는 것은 얘들아 그 얼굴이 허여멀건해가지고 영양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거 있지. 얼굴이 창백한 거죠. 창백한 모습의 여인이에요. 알겠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매우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단한 삶 또는 힘겨운 삶. 옥수수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옥수수를 샀다를 통해 봤을 때 여인의 직업이 뭐였어요? 자, 여인은 옥수수 샀다. 여인은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금강에서 옥수수를 팔면서 연명했다는 건데, 부자는 아니겠지?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인은 나이가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되게 압축적입니다. 딸을 왜 때렸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럼 여인이 현실의 불행을 느꼈기 때문에 속세를 등지고 귀했겠죠.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철없는 말과 철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겠지. 아마 뭐 배고프다고 징징댔다거나 뭐 사달라고 졸라댔다거나 뭐 그러겠지. 자, 어쨌든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가을밤 같이 지규법이죠. 차게 울었다. 자, 가을밤처럼 차게 울었다 라고 했는데 울음은 청각이에요. 알겠지? 꺼이 우는 거죠? 그치? 청각입니다. 근데 가을밤처럼 차갑게 울었다고 했으니까요. 요거는 공감각적 이미지예요. 청각을 차갑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알겠지? 울음소리를 차갑게 표현했으니까 청각에 촉각합니다. 힘겹고 고달픈 삶의 형상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딸을 때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얘네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여기는 여인과의 재회 첫 만남 과거 일인데요. 왠지 모르게 이 여인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왠지 모르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은 그냥 가난한 삶입니다. 알겠지? 근데 불행이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데 다 살고 있지 않나? 그지? 자, 다음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섭벌같이, 같이, 지급법 안에 쓰고 있죠? 섭벌이 재래종 벌인데 중요한 건 일벌입니다. 알겠지? 일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남편이죠. 10년이 갔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아비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잖아. 남편이 실종된 거죠.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백성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거든요. 아마 일제징용 끌려가서 죽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얘들아 결국은 어디로 간 거니? 돌무덤으로 간 거잖아. 되게 근데 예쁜 표현이죠.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와, 홀리지 마세요. 되게 낭만적인 표현 같지만 결국 되게 슬픈 내용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딸이 어떻게 됐다고?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죽음의 미화적 표현. 알겠지?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예쁘게 꾸미니까 더 슬퍼 보이는 거예요. 알겠지? 슬픔이 심화되는 겁니다.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심화시키는 건데, 자 어쨌든 보세요. 이거는 여인의 비극적인 삶인데 이렇게 될수록 결국은 불행이 뭐니?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행이 심화되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남편 돌아오지 않아요. 생사를 모릅니다. 딸은 죽었어요. 여인은 뭘 잃어버린 거니? 혼자 남았지. 알겠지? 여인은 이제 혼자 남은 겁니다. 딸도 죽고 남편 소식도 두절되고 얘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요. 일제강점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니네 그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남신이주 유동 각시봉방에 처음 시작이 어땠어요? 나는 아내도 있고 집도 잃고 가족들과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 당시 우리 민중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자, 가족 공동체 해체라는 반영된 겁니다. 알겠지?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의 해체 문제가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역사적 배경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 벌어 나갔다가 무리하게 살다가 알겠지? 결국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결국은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들, 그리고 일제에게 징용 끌려가서 연락 없다. 연락 없으면 죽은 거거든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의 해체 문제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 살기 힘들었던 시대라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죠? 자, 다음. 산꿩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자, 산꿩도 서럽게 울었다고? 서럽게 울고 싶은 건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감정이입이고 여성의 울음을 형상화한 거죠. 감정이입법이라는 거 알아도 돼요. 알겠지? 산절의 마당 위에. 자, 이 절. 이제 드디어 절에 왜 왔겠니? 여성이 되기 위해서 왔겠지? 그러니까 이 절이 구원의 공간이에요. 알겠지? 현실의 고통을 초탈하게 한 세계로, 자, 구원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을 잃고 남편과 연락 두절된 이 사람이 혼자서 살아갈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초탈하게 한 세계로 온 거예요. 마당 귀퉁이라는 뜻이에요.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삭발하는 모습인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직유법이죠. 또 이거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한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머리카락을 여인의 머리카락을 눈물에다 비유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인의 한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 결국 그거 오타났네요. 여성이 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알겠죠? 결국 왜 여성이 되었느냐? 바로 위두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지? 특히 사면. 알겠지? 특히 사면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졌기 때문에, 알겠지?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문제 알겠어요? 여성이 되는 여인의 모습인데 이런 여인을 1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한이 극복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지? 중요한 거는 주제 보세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보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순환인데 역순행적 구성. 2번 1인칭 관찰자 시점. 3번 감각적인 어휘비사 적절한 비유를 통해 비극적 여인의 삶을 형성한. 자, 그리고 4번. 알겠지? 여인의 한을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아니면은 절제해서 표현했어요? 이겁니다. 절제하여 표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은 슬픔을 느끼는 여인의 모습을 결국은 비유나 그리고 감각적인 표현에서 돌려서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한을 절제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비극성을 보조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자, 오히려 비극성을 보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됐습니까?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백석시 중에서 요 정도. 알겠죠? 여성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 황지우의 시예요. 알겠죠?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 자, 이 시는 황지우란 시인도 참여 시인이거든요. 1980년대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그런 시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의 말기였기 때문에 역시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물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돌려서 당대 현실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됐어? 그럼 여기서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가 일단 여기서 봐봐.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화자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알겠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화자는 나예요. 알겠죠? 자, 이 대상이 바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시도 결국은 얘들아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도 따라서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역시 여승도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 아니듯이 이것도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 나무가 누구냐면 이 나무가 결국은 우리 민중입니다. 아까는 그 여승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듯이 여기서 이 나무의 이미지도 결국 우리 민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백석도 개인적으로 아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척했지만 결국 우리 민족의 불행했던 삶을 얘기했지?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불행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 시는요 이 민중의 저력과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보세요. 이 나무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겨울 나무와 봄 나무지. 그러니까 이 시는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겨울 나무는 고통이지만 봄 나무는 생명력이에요. 알겠지?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 민중의 시련과 생명력을 노래하는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겨내는 생명력을 노래하는 그래서 여성보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시예요. 뭔지 알겠죠? 여성하고 다른 점은 자 나무로 인화된 우리 민중의 삶이 결국은 희망적이라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불행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그럼 얘는 희망적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는 결국 아까는 그 역순행이라고 해가지고 현재에서 과거로 왔다 갔지. 근데 이 시는 겨울에서 봄으로의 시간의 이동에 따라 순차적 흐름이에요. 알겠죠?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겨울에서의 봄으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순행이 아니라 순행이라고 할때까지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서 대상의 변화가 좀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알겠죠? 자, 됐습니까? 그리고 니네가 딱 봤을 때도 이거는요. 나무 자체도요. 자, 겨울나무와 원이 봄나무로 원이 대조됩니다. 알겠지? 겨울나무와 봄나무로 대조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시련이고 봄나무로 원이 생명력이죠. 그리고 무슨 법 썼겠니? 당연히 의인법이겠지? 의인법 썼겠지? 그러니까 나무를 마치 사람처럼 대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제목 분석하면은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로 변환돼 간다는 건데 겨울 나무는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 즉 부정적 현실을 처한 상태. 이해되죠? 봄 나무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충만한 생명력을 지닌 상태, 즉 주체성을 지닌 상태. 알겠지? 뭐 이런 얘기라고 보면 돼요. 자, 이때 볼게요. 나무는 시적 대상이에요. 이때 나무는 강인한 생명력과 굳은 의지를 지닌 존재로 민중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이건 봐봐. 나무는 자기 힘으로 나무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여기서 자기라는 말이 중요한 거는 외부적 도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 민중의 생명력과 혹은 뭐 민주화라는 희망을 노래하는 시 보면은 언젠가는 오리라, 언젠가는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리라 이런 시도 있지만은요. 이 시는요. 나무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나무가 된다는 것은 오른쪽 보세요. 반복과 변주입니다. 알겠지? 문장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나무의 자, 이 단어 중에 자립성, 주체성, 알겠지? 나무는 의존적이지 않아요. 나무는 자기 힘으로 원하는 걸 만들어내요. 자립성, 그게 주체성, 알겠죠? 얘는
다른 말로는 우리 민중들의 주체성과 자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는 이 고난과 시련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겨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응.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자, 구체적인 수치 나오지? 영하 13도, 영하 20도면 겨울의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단순하게 겨울보다는 13도, 20도 하니까 엄청 추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시련과 고통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자, 구체적 수치로 해서 고난을 강조한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요, 얘들아, 13도에서 바로 20도 떴으니까 점점 의미를 강하게 만들지? 그래서 점층법이라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점층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를 쳐들고 라고 했죠. 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를 쳐들고 있다는 것은 시련을 견디는 모습이에요. 알겠지? 비굴해지진 않아요. 알겠지? 시련을 견디고 있는데 이게 의지적인 자세고 대가리를 쳐들고 있으니까 상승적인 위치고 무방비의 나목. 자, 나목. 근데 나목이 뭔지 알아요? 헐벗은 나무. 알겠지? 자, 이 나목 자체가 박완서의 유명한 소설 제목이기도 하는데, 자, 벌거벗은 나무란 뜻입니다. 나목이. 즉, 이게 바로 겨울나무. 자, 그러니까 헐벗은 나무, 겨울나무, 그러니까 고통받는 민중, 이게 바로 무방비의 나목이에요.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자, 여기서 의인법 나오고 있지? 나무가 어떻게 벌 받니? 벌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는 모습인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자, 뭔가 의인법을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마치 우리 민중이 벌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누군가에게 벌을 받는다,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감탄사죠? 감탄사 다음에는 영탄법이에요. 영탄법은 감정을 어떻게 한다? 고조시킨다. 니네 그 여성하고 다른 점은 여성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절제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하는데 얘는 감정을 절제하지 않아요. 알겠지? 영탄법 쓴다는 건 해가지고 감정을 고조시키고 오히려 극단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되게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어휘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극단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고통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제라고 보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성하고 스타일이 다르죠. 여성은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압축적으로 알듯 말듯 느끼게만 하지만 여기서는 남의 고통은 충분히 느끼게 합니다. 알겠죠? 자, 벌 받은 몸으로 벌 받은 목숨으로 기립하여. 자, 반복법 계속 쓰고 있지?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반복과 변주는 작품 전체를 통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기립. 자, 기립이 뭐예요? 일어서서 이런 뜻이에요. 나무는 앉지 않아요. 근데 주저앉는다는 건 절망이죠. 어쨌든 기립, 일어서서. 그러나. 자, 이 그러나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여기가 시상의 전환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시련. 이러면 이제는 극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시련에서 이제 극복으로 나아갈 겁니다. 알겠지? 그러나 이게 아닌데 누군가의 내면의 시가 아닌가요? 이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거든.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데 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거.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시련과 고통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냥 이렇게 견디고만 있는 거 진짜 문제 아니냐 이런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의 심리를 묘사한 거예요. 알겠죠?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의 심리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이렇게 막 벌 받는 목소리 서서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벌 받는 자세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봐봐. 단순히 벌 받는 게 아니라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불타면서.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는 굉장히 격렬한 시어들을 많이 쓰고 있지. 온 혼으로 애타고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이건 유사한 느낌의 시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똑같은 반복이 아니야. 반복과 변주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자, 봐봐. 벌 받는 몸하고 버티고 거부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해돼? 그러니까요. 자, 봐봐. 시련은 여전히 겪고 있지만 이 나무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현실과의 대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는 그냥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었거든. 견디는 게 아니라 이제 버티면서 싸우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자, 현실과의 대결 의지를 강조하는 건데 이게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인내하는 태도에서 자, 인내에서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인내하고 저항은 다르지 않나요? 더 이상 안 참아 이런 거잖아. 안 그래요? 영화가 부정적 현실이죠. 영화에서 영상으로, 영화에서 영상 정반대 아니니? 이거 대조예요. 알겠죠? 자, 보세요. 영상 대조죠. 영화가 겨울, 고난, 시련, 영상이 봄, 희망, 극복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되죠. 자, 영화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역시 이거 점층 맞니? 아까 영하 13도, 영하 20도 하고 반대지? 이게 바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데 점층법을 통한 강조입니다. 역시 뭐니? 구체적 수치. 그래서 이것은 나무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나무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밀고 간다, 막 밀려 올라간다. 자, 별표 치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온도를 나무가 밀어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상징으로 이해해야 돼. 야, 이게 안 돼, 이게 아닌데, 이야! 해가지고요, 영하의 온도를 끌어올려서 영상으로 올라간다는 건데,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대상이 그걸 의지를 가진다고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요, 여기서 담겨있는 황지우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밀고 올라간다는 것은 반복이고요. 그리고 역동적이라는 때 힘찬 움직임, 밀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동적인 느낌 맞죠? 그리고 상승적인 느낌이에요. 알겠지? 알겠어요? 영하의 온도에서 영상으로 상승하고 있지? 상승적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 부정적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의지를 강조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돋보인 것은 결국 나무의 뭘 강조? 자, 봄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봄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나무는 봄을 기다리지 않고요. 오히려 영하의 온도를 영상의 온도로 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사실 말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황지우는 봄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나무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지?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지. 자, 주체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부정적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내고자 하는 나무의 치열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의지를. 그냥 단순한 인내가 아니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원하는 걸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의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근데 봐봐. 부정적 현실과 맞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진짜요. 니네 악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진짜 상처 많이 입지 않나요? 알겠지?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부정적 강자한테 저항 못하는 줄 알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온몸이 으스러져요. 으스러지도록 불을 터져요.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오라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발음 보세요.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불을 터지면서까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격렬한 시효의 반복과 변주. 격렬한 시효의 반복과 변주. 또 무슨 법 썼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연쇄. 그렇지, 점층 이런 겁니다. 점점 강조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요. 남과 겪는 교통 강조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밋빛, 낭만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서 싸운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을 방수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격렬한 시의 반복, 변주, 그 다음에 연쇄 점축을 통해서 나무가 겪는 고통, 즉 겨울과 맞서 싸울 때 생기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부에 팍팍 와닿지 않니?